이번에는 앞에서 살펴본 유형에 따라 실제 설립된 협동조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유형에 따라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비자 협동조합입니다. 소비자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소비자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소비자들이 모여서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비스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과 같은 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아이를 공동으로 키우기 위한 공동육아 협동조합도 소비자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품만이 아니라 서비스 또한 소비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잘 아시는 FC 바르셀로나와 같은 축구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FC 바르셀로나는 일종의 시민구단과 같은 축구구단입니다. TV 중계나 입장료 등 수입을 통하여 얻은 이익은 시설이나 지역사회로 환원되게 됩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숫자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조합원의 숫자가 많으면 사업의 바탕이 되는 출자금이 늘어나고 또 조합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소비자였을 때는 알 수 없었던 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고 공급자가 독점적으로 물건을 공급할 때 나타나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많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가입 자격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출자금은 몇만 원 수준으로 적어서 가입하기에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나 부담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조합원이 조합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나는 조합원이야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저 가입비를 내고 물건을 사는 고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아질수록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원의 증가가 경쟁력이 될 수도 있지만 조합의 균질성을 해치는 문제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직원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을 제공하는 직원들이 협동조합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직원들은 스스로 자신을 고용함으로써 조합원이나 직원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국수나무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해피브릿지는 국내 최초로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경우입니다. 직원들이 스스로 자본을 투자하고 노동을 제공하고 경영을 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주인이라는 자부심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를 주인 노동의 효과라고도 합니다. 노동을 제공하는 직원이 바로 주인이기 때문에 관리 비용 등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공동운명체 조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합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시장이나 경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우에 조합원들이 합의하고 토론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합의가 느릴 수 있습니다. 경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일반 회사라면 그냥 사장이나 경영진이 결정해야 할 문제도 혁신적인 합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조직관리나 경영 역량이 성숙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조합원과 직원의 이중적 지위를 혼동해 직원의 역할을 잊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자 협동조합입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공동의 필요를 위해 모여 공동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바로 사업자 협동조합입니다. 농업협동조합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사업자들이 모인 경우입니다. 또한 시장 상인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든 경우처럼 소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업자 협동조합에 가입이 무한정 열려 있다면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적이고 사업적인 판단에 따라서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즉 가입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흔히들 아시는 서울우유 협동조합처럼 소를 5마리 이상 키우는 경우에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지 식으로 말입니다. 사업상의 공동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사업에서 필요한 것, 즉 재료를 공동으로 대량 구매하여 단가를 낮춘다거나 공동으로 판매나 마케팅을 진행하는 경우, 또한 필요한 시설을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공동의 브랜드를 통해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탁소에 드라이 클리닝을 많이 맡기실 텐데요. 최근에는 직접 드라이 클리닝을 하는 세탁소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대형 세탁시설을 갖춘 곳에서 드라이 클리닝 세탁물만 가져가서 세탁한 뒤에 다시 세탁소에 갖다 준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세탁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공동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업자 협동조합은 사업자들이 공동의 사업적 필요를 위해 만든 것이므로 협동조합의 가치가 아니라 단순히 자기들만의 이익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갑을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협동조합이 오히려 갑을 관계에 갑이 된다면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협동조합이 있고 만약 두 가지 이상의 조합원 유형이 있다면 다중이해 관계자 협동조합이 됩니다. 다중이해 관계자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로 구성된 조합입니다. 그런 만큼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논의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고 갈등을 조정하는 비용도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해관계를 잘 조정한다면 여러 이해관계자의 결합을 통한 높은 시너지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을 때 구성됩니다. 또는 특정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협동조합의 사업에 이용자나 노동자, 후원자 등으로 목적을 실현하는 데 맞춰져 있을 때 구성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언론인 프레시안이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프레시안은 기자나 직원들, 그리고 뉴스를 읽는 소비자까지 조합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독자도 프레시안의 주인이 되고 단순히 후원만 아니라 이제는 공식적인 의결권을 가지게 되었지요. 다중이해 관계자 협동조합 유형으로 조직해야 하는 것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더 큰 가치가 있어야 구성이 가능한데요. 이 가치는 조합원들의 필요와 사회적 필요가 일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를 한번 보면은 외국인 이주 여성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이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카페 오 아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에게 적정한 가격에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함께 걸음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유형과 사례를 통해 우리가 만들 협동조합은 어떤 유형인지, 어떤 목적으로 설립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